네, 특징주로 넷마블을 한번 보겠습니다. 넷마블은 이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의 하락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측에서 그 자사주 취득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 자사주 매입이 주는 효과 그리고 앞으로 넷마블에 기대할 모멘텀과 주가 방향성 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전에 언급을 드렸지만 사실 넷마블에 이제 기대 신작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7개의 대죄고 두 번째는 BTS 월드인데 이게 결국은 어느 정도의 흥행은 충분히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은 일매출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다운로드라든지 이용률 순에서는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까지 급락한 것은 사실은 좀 오바스러운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주가 하락이 하락을 부추기면서 리포트를 양산해낸 부분이 있어요. 이게 넷마블 관련된 리포트가 나온 시기를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HTS의 넷마블을 검색하시면은 그 넷마블 기사가 쫙 뜨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대신을 쓰고 있으니까 대신해서 찾으면 이런데 영웅문에서 찾으셔도 마찬가지예요. 영웅문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냥 보시면은 그 넷마블 관련된 이제 리포트가 많이 나온 시기가 언제냐면 주가가 하락하기 전이 아니에요. 주가가 급락을 시작한 이후부터 넷마블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 주가가 급락을 시작한 이후부터 넷마블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진다고요. 여기 보시면 KTB에서 뭐 매출 늘지만 마케팅비 증가한다. BTS 출시로 모멘텀 소진됐다. 삼성증권입니다. 그렇죠? 넷마블 기대 이하 BTS 월드 서울경제에서도 나왔어요. 역시 삼성증권 거고 KTB투자증권. 그러면서 그 이후에 넷마블 관련된 부정적인 그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더 밀려 내려간 부분도 없지 않아요. 리포트가 주가를 선행시켜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후행해서 따라 붙이는 부분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급락을 시작하니까 넷마블이 사실 이렇게까지 떨어질 악재는 없는데 넥슨 불발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고 BTS 월드나 뭐 7개의 대제 출시로 신작 모멘텀 소진된 거 맞긴 맞지만 하지만 그들의 신작 모멘텀이 소멸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의 신작 모멘텀도 꾸준히 매출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나오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 과도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하는데 대형주잖아요. 증권사에서도 커버리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하락 이유를 보고 때려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급락 시기에 이건 앞으로도 종종 나올 수 있는 과정이에요. 주가 급락 시기에 이렇게까지 하락할 이유는 없는데 근데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딱히 리포트가 나온 건 없어. 이러면 커버리지가 안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증권사에서 여기서 부정적인 리포트를 때려요. 그러면은 주가는 더 하락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뚜렷한 이유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증권사에서 이게 대형주일 경우 중소형주는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대형주일 경우에는 어떻게든 호재성 이슈를 끼워 맞춰서 리포트를 내요. 그러면은 그게 주가를 더 끌어올리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요. 자주는 아닌데 종종 나타나요. 넷마블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급락하는 시기에 부정적인 리포트가 때려지니까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서 더 급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하락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뭐 넥슨 인수 불발? 뭐 넥슨 안 사면 그만이에요. 넷마블도 경쟁력 있어요. 리니지 투 레볼루션 아직도 잘 나가요. 물론 NC소프트의 IP에 대한 그 수수료를 주지만 기존의 게임 제작 능력이 있고 앞으로도 IP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 신작 모멘텀 소멸?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도 보시면은 그 요게워치라는 유명 IP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일본산 불매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투자 심리 악화로 좀 작용했을 수도 있지만 일본 시장이 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는 상관은 없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 요게워치라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높은 IP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신작 모멘텀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넷마블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자사주 매입 공시를 내는 회사는 최소한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할 의지는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어때요? 일단 반갑잖아요. 그렇죠? 보유하고 계신 주주라면은 얼마 규모입니까? 2천억 규모입니다. 9일날 이사회를 열었죠. 다음 날부터 오는 10월 9일까지 자기 주식 213만 6,753주 2천억 규모, 적은 규모는 아니에요. 넷마블이 시총이 크지만 2천억 규모는 절대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은 이제 10월 초까지는 2천억 원어치를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장내에서 직접 취득.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하반 경직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넷마블이 오늘 6%대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 현재로서는 좀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저점을 잡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대형주라서 시장 영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코스피 시장이나 뭐 코스닥 시장도 그렇지만 막 급격하게 또 급격하게 우하향하면은 버티기 힘들 거예요. 근데 현재 위치에서는 자사주 매입으로 브레이크를 한번 걸었고, 이에 따라서 넷마블을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시간 적 여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좀 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급 유입으로, 꾸준한 수급 유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요게 반등이 한 번에 나타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급락주가 V자 반등을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특히 대형주는. 왜냐면 여기에 있는 매물대가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상승할 때마다 손절성 물량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보여도 일반적으로는 다중바닥 이후의 반등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넷마블 같은 경우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다면 조금 더 보유해 나가시는 관점,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지금보다는 눌림을 보고 매수를 해보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넷마블이 이제 자사주 매입 취득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사주 매입 취득 공시가 나온다는 것은 일단은 회사가 그 주가는 싸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표명일 수도 있고, 주주환원 정책을 나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수도 있어요. 또 공매도 세력과 확실히 싸우겠다는 그런 표명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모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